CATL의 배터리를 많이 썼어요. 거의 독점이었어요. 갑자기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반반씩 갔는데 ESS는 안 그래요. 혼자 다 가져가요. GM이 나 안 해 약간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 과정에 서서히 소망을 비치는 게 딱 사고는 친 것들이 트럼프 전기차 이쪽을 싫어하는데 보조금 다 뺐는데 전기차 캐즘을 없애버린다 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본격적인 건 아닌데 네. 그건 좀 있어요. 네. 이 이란 전쟁 나가지고 전기차 구매하려는 좀 수요, 그러니까 그 네. 지금 사겠다가 아니라 전기차로 좀 바꿀 계획들을 좀 늘리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보고서에도 나왔던 게 구글 검색할 때 전기차 검색이 사실 좀 많이 늘었대요. 예전보다. 네. 이게 전쟁 영향인데 그래서 아마 전기차 캐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끝나가는 건 아닌가.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보드 있잖아요. 그게 100만 대 양산한다고 네. 했는데 그거 해봐야 그걸 해서 이제 배터리를 넣는다고 해도 그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1%밖에 안 되는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수요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로봇은 그냥 이제 당시에 주가 좀 빠졌을 때 그때 로봇만 붙이면 다 올라가던 시절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결국 그러니까 로봇도 배터리 필요하니까 이제 스토리로 이제 같이 간 거지. 사실 분석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봇 수요 가지고는 지금의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만큼의 수요가 나오면 또 모르는데 2030년 100만 대 만들어도 1%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유의미한 수요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 기대감은 사실상 지금은 좀 사라졌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SS 주도하는 거는 미국인데 예. 뭐 중국에서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 이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 뭐 테슬라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 전원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태양광과 궁합이 되게 좋아요. 태양광 이제 밤에 그 못하니까 이제 낮에 이걸 저장을 해놓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광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이게 데이터 센터 성능이 너무 좋으면 이게 전류가 되게 불안정하대요. 근데 ESS가 그걸 좀 잡아주나 봐요. 이걸 좀 평탄화시켜서 그런 좀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동안은 중국의 CATL의 배터리를 많이 썼어요. 미국에서 규제를 안 할 때는 거의 독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전기차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등한시했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했을 네. 거고 LFP가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갑자기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ESS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하는데 중국산 부품이 몇 % 이상 들어가면 이제 보조금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작년에 그래서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 대량 이제 발주를 했거든요. 네. ESS 배터리. 삼성에도 한 걸로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할 정도면 이제 중국산은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근데 우리나라도 좀 뒤늦었지만 LFP 배터리 이제 만들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능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그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탈중국 수혜와 데이터 센터 수혜 이제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이게 급부상하는데 ESS가 좋은 점이 배터리 회사가 이제 저기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이 ESS 배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보조금을 줘요. 예. 근데 보통 전기차는요 합작회사로 들어가요. 예. 그럼 둘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예. LG랑 GM이 반반씩 갔는데 ESS는 안 그래요. 그냥 혼자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전체 그 만약에 뭐 27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뭐 예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익의 절반이 ESS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전기차가 우위지만 ESS가 미국에서만큼은 포지션을 우리가 적게 볼 수가 없고 굉장히 크고 또 거기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지금 ESS 계속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신재생 에너지 우리 가야 된다. 근데 ESS 없이 못 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 터져서 ESS를 이제 안보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이제는 이거는 안보다. 네. 이게 그냥 단순 에너지로 보면 안 된다. 그럼 밸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증시가 안 좋은데 막 역주행하고 있어요.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갔다는 게 저는 핵심은 요 ESS 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없어요.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긴 한데 이제 가장 유의미하지 대표적으로 않다. 좀 이제 했던 회사가 그 유럽의 노스볼트 망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망해버렸고 미국에도 있었는데 미국도 지금 존재감이 없고 거기 그래서 사실 이제 포드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CATL 기술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그 미국 정부가 다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파나소닉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비중국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1등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유럽은 중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중국산하고 그렇죠. 경쟁하거든. 지금 밀려요. 네. 근데 다행히 최근에 그 유럽에서도 미국 좀 본따 가지고 유럽판 IRA 법안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 배터리 만들어라. 보조금 줘라. 근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FTA 체결이 돼 있어요. 한국 저기 만약에 뭐 공장 저기 구미 공장에서 뭐 예를 들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럽에 수출한다. 이거 보조금 그대로 받습니다. 유럽산하고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유리한 거죠. 근데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유럽이 너무 중국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좀 낮추자. 그래서 이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데 내년부터 이게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유럽 시장도 이제 우리 뺏겼던 거 일부 찾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배터리주들 좀 지난 3년간 힘들었는데 좀 뭔가 좀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SS 제일 잘하는 회사가 LG엔솔하고 삼성 SDI 이쪽 두 개고 거기다 이제 ESS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LNF. 그렇죠.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ESS 배터리 이제 뭐 케이스라 그러죠. 네. 이런 거 만드는 이제 한중 NCS 같은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네, 서진 시스템으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아예 조립 다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ESS에 특화된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가 어쨌든 이제 밸류체인 면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쪽도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내년에 좀 부각될 게 내년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예정돼 있어요. 삼성 SDI가.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는 삼성 SDI랑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 업종 요 기업들도 결국 내년 되면 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체인에서는 ESS랑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좀 압축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최근에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랐지만 이게 일회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ESS 구조적이죠. 전고체 배터리도 올 거고 유럽도 우리 편으로 좀 약간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전기차 캐즘인데 캐즘도 생각보다 좀 빨리 깰 것 같아요.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번 놀래버렸어요. 아 이거 휘발유차 진짜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자꾸만. 그래서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럽은 이번에 놀라운 게 전기차가 판매가 더 많아요. 내연기관이 이겨버렸더라고요. 그런 적을 유럽에선 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전기차 전환하자 우리 빨리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고 사실 이번에 이제 연말에 또 그 중간 선거 있잖아요 미국.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레임덕 가서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는 기대감을 계속 붙겠죠. 뭐 그렇죠. 설사 민주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2차 전지 좀 계속 좀 저는 구조적으로 이제 들고 가도 되지 않겠냐. 뭐 올랐다고 파는 것보다는 뭐 옛날 고점을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전기차 쪽도 저는 나아질 것 같다. 이런 마인드로 좀 1, 2년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도 일단 사고는 친 것들이 작년으로 됐다 이런 느낌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 공급 계약 쫙 있던 거를 GM이 나 안 해 파토 내고 막 스텔란티스도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장기 공급 계약들이 약간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한 조금 지나고 공장 완공이 된 다음에 이만큼 벌 거였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이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 과정에 이제 그래도 서서히 성황을 비치는 게 딱 ESS가 가장 먼저 앞다리에 나온다고 봐야겠죠. ESS는 일단 뭐 지금 일단 2차 전지도 특성상 유가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휘발유 차 타고 갔는데 딱 보다 보니까 1985원 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2,000원 넘어간다. 나 안 타. 그러면서 근데 이건 저희는 자가용은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지금 그렇죠. 운송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 뭐. 네. 이분들은 벌써 이제 연료비가 갑자기 뭐 두세 배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힘들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쿠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쪽에 고유가에 대한 부담인데 고유가도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한두 달 계속 오래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번 달 얼마 벌었나 보다 보니까 또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그 기아에서 요즘 나온 것 중에서 그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서 PSV인가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그 봤습니다. 스타렉스랑 비슷한데 예. 그거보다 약간 좀 작아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운전석 2개는 있고 뒤에를 내가 마음대로 꾸며도 됩니다. 뭐 무슨 그 안에 캠핑카를 꾸며도 되고 네. 뭐 무슨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용도 쪽 목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쪽들인데 뒤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만약 영업용으로 쓴다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전기차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니까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의 주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을 전기차 이쪽을 싫어하는데 네. 보조금도 다 뺐는데 친환경 이쪽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이란을 타격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캐즘을 그 없애버린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3월 달에 검색량이 제일 많았고요. 전기차 판매량도 쭉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할인하고 그러면서 많이 팔린다 그러세요, 그죠? 네, 그 6인승 그 롱레인지 네. 저는 좀 길어서 좀 별로긴 한데 그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주축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이제 이쪽들도 수요는 살짝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들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주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EV 쪽은 그렇고요. 전기차는 네. 많이들 유가에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유가가 아니라 금리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어차피 지금 저걸 사는데 돈 쌓아놓고 있어서 이 중에서 삼성전자 한 몇 주 팔아 100주 팔아가지고 전기차 살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다 할부로 합니다. 근데 미국은 특히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기본금리 10년물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알파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뭐 보니까 지금 뭐 8, 9%는 그것도 우량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래요. 그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걸 주고 차를 사겠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내려와야 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금리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캐즘을 막는 캐즘을 어떤 좀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그쪽이라고 봐야겠죠. 그것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EV는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아마 또 이제 테슬라가 FSD 있죠. 이게 또 다음 달인가 가게 되면 또 네덜란드에서 승인받고 그래서 약간 확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이쪽에 대한 또 저 같은 사람들, 운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운전 때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까닥까닥 요구하고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또 하나의 수요는 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보통 저희가 배터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2022 인터 배터리요? 예, 지났잖아요. 인터 배터리 이번 이너 배터리. 얍 야. 저희는 한국 사람 예. 인터 배터리 예. 갔더니 예. 이번 올해는 가서 이제 다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슈퍼카 진열이고 거기 우리 거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네. 약간 고급 프리미엄을 막 자랑했었는데 NCM 계열의 강점 하이니켈에는 이런 거 다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번에 가니까 다 ESS 쪽 이것만 쫙쫙 해놓고 특히 삼성 SDI가 눈길이 가는데요. 젠5에서 젠6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막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다 그런 쪽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쪽은 여기서 돈 벌겠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반기에 좀 더 출하량 좀 밀어내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ESS가 그거 실적 얼마나 끌어간다고. 그 지금 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단가나 그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까지 꽉 잡고 있었던 LFP 쪽, 예, 그리고 ESS 들어가는 LFP 쪽을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얼마큼 그게 도입이 되겠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을 방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티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적어도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 적전하니까 주가가 그냥 뚱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삼성 SDI는 같이 적자 기조가 아직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가 더 잘 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두 회사 모두 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은 방어가 들어올 텐데 거기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좀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이제 양산 이제 더 파이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쪽들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밸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삼성 SDI가 이렇게 잘 가는데 원인들을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배경을 만들어지면서 거기다 땡겨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고체 쪽들이 앞으로의 성장 밸류다라는 쪽에서 사람보다 이제 로봇이 더 많아진대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나올 수 있는 것들 또 배터리 하나만 다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두 개, 세 개 더 이용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는 쪽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량 양산이 중요한 거겠죠.
그쪽까지.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 네.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삼성 SDI가 음. 그래도 계속 증자하고 뭐 그때 주식을 자사주를 한번 팔았나 하면서 자꾸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다 보니까 또 자금이 또 네. 들어오는 거죠. 그쪽으로 계속 모아 넣는다는 얘기는 삼성 SDI는 약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캐파를. 근데 돈이 될 만한 쪽에 집중한다. 아, 그게 전고체다. 음.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좋겠죠. 네.